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코스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박송희 아나운서. 네. 취업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거 많이 고치고 성형도 하신 분도 계시고 이것저것 많이 돈 들여서 하시지만 사투리 교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뭐 사투리 사투리 교정, 네. 직무 관련 경험이나 역량을 높이는 이런 교육도 아니고 웬 사투리 교정입니까? 그때 우리 신입지 학생 나왔을 때도 네네. 그런 친구처럼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이게 색이 좀 강해서 약간 그런 말투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해봤습니다만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사투리 교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이 무려 반이 넘는 58.6%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굳이 사투리까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저희처럼 표준어를 아니고. 써야 하는 방송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투리가 어떻냐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둘도 그런 생각인 건데 표준어를 쓰든 사투리를 쓰든 사람의 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치와 역량은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좀 이유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탈락 통보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인데요.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 날이죠.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커리어 칼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김한기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기대감 있는 미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의 기대 서포터즈 김한기입니다. 네,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컨설턴트님, 약간 돈 스파이크 같은 느낌 드시고. 돈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직무 역량을 좀 중심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좀 어떻게 각오 한마디 이런 거.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러나 긴장되는 마음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풀어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 김유일 학생 오늘 처음 인사했는데 털릴 준비하셨죠? 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는 어쨌든 처음 나와주신 김한기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취업 컨설팅 경력도 오래되시고 또 NCS 기반의 교육에 좀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좀 자기 자랑 한번 처음이니까 하고 갈까요? 네. 신고식 같은 거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노래는 괜찮고요. 본인 자랑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 아들, 딸, 자녀 진로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조직 생활을 떠나서 청년들의 미래, 진로 설정하는 거에 실제로 그 결과들을 보니까 상당히 멋있는 그런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 집 새끼들 말고 남의 집 새끼들도 좀 이렇게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생활 어디서 하셨나요? 유한회사 몬산토 코리아라고 외국계 기업이었고요. 97년에 토종 기업이 외국계 기업으로 M&A 됐던 그런 곳에서 아픔 아닌 아픔 겪었죠. 완전히 전통적이었다가 거기 다니시다가 이제 교육 쪽으로 바꾸게. 워낙에 인사파트에서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오늘 그 친구 만나서 저희 해결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오늘 주인공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길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2018년 황금 개티의 해에 만나볼 5번째 행운의 주인공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준비생 김유일 씨 한 주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웃지만 마시고요. 네, 저는 원광대 경영학과를 작년에 졸업한 이제 취업준비생 김유일이라고 합니다. 네. 김유일 씨. 김유일 씨. 아주 멋지게 터틀넥을 턱 빠진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예. 굉장히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자 원래 지지난주 출연이었는데 출연 전 주말에 독감에 걸리셔갖고 네. 입원을 하여튼 했다고 하시던데 다 나셨어요 이제? 네, 한 6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제 다 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취업 준비 기간에 뭐 중요한 게 많지만 그 맞아요. 무엇보다 정말 건강이 뭐 중요하다는 거 최고죠.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 취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왜 떨어졌나 출연 결정하는 게 뭐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네. 계기로 좀 출연 결정을 하게 됐나요? 내향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출연을 결정한 배경이 있었어요?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솔직히 이제 회사에서는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좋은 경험이 되죠, 그렇죠? 탈락 이유가 궁금해서 또 경험 삼아 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일 씨의 스펙 점검하고 또 지난 하반기 어떤 그 공시 지원 결과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 그 얘기했어요. 탈락 이유가 궁금하다. 경험 삼아 했다. 잘한 결정인가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정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은 얻기 힘들 겁니다. 예. 왜 떨어졌는지 그거 가르쳐주는 기업이 어디 있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 잘 지원했다라고 네. 하셨고, 네. 자 유일 씨의 스펙 점검과 지난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먼저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김원희 캐스터 정리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018년 황금 개해에 이 왜 떨어졌나 시즌3 5번째 주인공입니다. 김유일 씨의 스펙 및 공채 지원 결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씨는요, 원광대학교 경영학과를 작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3.84점, 어학은 토익 750점과 오픽 IM2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 경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1년에는 필리핀 선교 봉사활동을 다녀왔고요. 2015년에는 전북은행 봉사단 그리고 은행 인터뷰 동아리 팀장 수행을 했고 전주시 시민 원탁회의 우수 정책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경력사항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한국은행 통계조사 보조 업무 수행했고요. 삼성전자 도급사 기획 마케팅 수행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개설 관리 사업부에서 대리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행은 정말 너무 아깝게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KB국민은행은 인적성 탈락, 한국은행 필기시험 탈락, 우리은행 1차 면접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일 씨는 일반 시중은행 외에도 금융권에도 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과 KDB 캐피탈, 새마을금고, MG신용정보와 KTB 투자증권 모두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기업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SK케미칼 마케팅,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마케팅, 한국타이어 마케팅과 현대모비스 스포츠 마케팅, 현대자동차 교육팀에 지원을 했지만 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마케팅을 제외하고 모두 서류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보신 대로 유일 씨는 3가지로 지원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과연 3반기에는 또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옳은 길을 갈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 그 점검에 앞서서 유일 씨가 지원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일 지원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일단 은행업은 제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조사를 하고 이제 지원도 실제로 많이 해봤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큰 틀은 알겠는데 사기업은 제가 이제 은행업을 준비를 할 때 사기업을 이제 넣어보지를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기업 같은 스타일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로서 좀 제 원하는 것만 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기업 또한 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대 후반, 지금 정확히 몇 살이시죠? 네, 올해 28 됐습니다. 28. 네. 은행권에 지금 3년을 도전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전북은행이 정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거. 아깝네요. 이게 진짜 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은행권만 고집할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사기업으로 좀 넓혀보겠다 이런 전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예. 은행권으로 계속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준비들을 했을 텐데 그러다가 사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주 안 좋은 배 케이스가 저한테도 또 있긴 있는데 예. 그 취지다 이유 같은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취업이 되다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전향을 한 건지 뜻과 목표가 있어서 전환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컨설턴트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전자 쪽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은행 쪽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잘 안 되니까 좀 네, 옮기게 된 그런. 죄는 아니니까. 네. 네.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좀 소리를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네. 좀 자신감 있게 좀 네, 더 네. 큼직하게 남자답게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또 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의 의견을 좀 큼직큼직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은행권만 하다가 안 돼서 돌아선 케이스라고 했는데 어떤 진단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HR러들끼리 모여서 사석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스펙은 인턴이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굉장히 공인이다. 예. 이런 장인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동안 한 가지 업무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예. 그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사람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받게 되는 건데 취업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쌓아놔야 되는 그런 스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본인 성향에 맞게끔 준비를 했다가 취업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쪽에는 다른 또한 경력들과 경험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접목이 될 건지 이따 후에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케팅 직무와 영업직, 경영지원팀이 모두 원하는 직무 역량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스펙상으로만 보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 마케팅직은 유일 씨가 삼성전자의 어떤 마케팅을 맡아 하는 도급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좀 있어서 이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대우조선에서 용접공을 뽑는다고 할 때 저는 법학 전공입니다. 예. 경영학을 부가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대우조선에서 용접공 뽑을 때 법학과 출신 뽑지 않습니다. 예. 특성고등학교에서 기계과 출신이라든지 용접을 직접 해본 친구들을 뽑게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직무 경험이라고 판단되고요.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든지 역할들이 충분한 건데 과연 내가 학교 다니면서 또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기 이전에 준비한 것들이 기업체에서 나를 원하는 그런 스펙들인지 직무 역량들인지 대입해 보자면 여기서 조금씩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인턴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본인이 지금부터 이제 진단해야 될 것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셨어요? 네, 충분히 네, 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다른 회사 자기소개서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못 쓴 자기소개서는 아닙니다. 네.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경험을 했던 도급사에서 경험을 했던 예. 굉장히 좀 잘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고졸자인 경우가 삼성 반도체 쪽에 입사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예. 3단계, 3스텝업 점프를 했습니다. 커리어 경력으로 약 10년 정도 텀을 두고 예. 도급, 2차 도급, 3차 도급사에 입사하기 편한 우선 가능한 그런 회사부터 입사를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2차 벤더사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 회사 근무하면서 역량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지원하니까 그 회사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삼성에서 그 경험을 했던 것은 아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러나 이제 결과까지 갔을 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는 뭐 탈락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근접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어떤 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도급사에서 기획 마케팅을 하는 게 6개월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요. 또 네. 프랜차이즈 가맹개설 관리사업부에서 3개월 근무를 한 게 있습니다. 대리직이었는데 이게 3개월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소서에 살려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스킵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많이 고민되셨죠? 네. 네. 다른 경험들은 좀 많이 있으신가요?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3가지 경험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네네. 다른 경험이 충분히 좀 있으신가요? 그 회사 생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은 이제 이게 전부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대외 알바부터 활동. 전부 다죠. 이런저런 뭐 어떤 게 좀 주요한 게 있습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는 거의 안 해본 게 없고요. 이제 안 그다음 해본 게 없으니까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공사판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닭집도 해봤고요. 이제 한식집, 통닭집을 해봤다는 게 이제 그 운영을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식집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서비스 직무로 네네. 많이 하셨네요. 경력과 경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순으로 역대 역연대 순이라고 하죠. 쭉 나열을 해서 3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탈락시킵니다. 배제를 시키는데 있는 게 3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다 나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빼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해본 거기 때문에 해본 거는 반드시 기표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쭉 자기소개서든지 스펙을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권에 연관된 직무 경험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전북은행 봉사단이라든지 은행 인터뷰 동아리 팀장이라고 과감하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예. 한국은행 통계조사 보조를 했다는 이 내용은 직무하고도 좀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은행권과. 그 밖에 기타 유용한 스펙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도급사,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 개설 관리. 이건 영업과 마케팅과 관련돼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아쉽다면 이제 기간이 조금 짧았다라는 거였는데 이때 3개월만 하고 퇴사하신 이유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때가 이제 하반기 공채 시작이어서요. 이제 일하고 병행하면 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냥 퇴사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밀려나신 건 아니었고 본인의 네네. 의지대로. 네네. 예. 이게 이제 경력 관리에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경력 관리하신 거예요. 내놓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아깝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건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 발생됩니다. 네. 예. 한국은행 통계조사 보조 업무는 얼마큼 한 거예요? 1년 한 거예요? 이게 1년이 아니라요. 1개월로 돼, 그러니까 지금 네. 숫자에서는 16년 4월, 16년 4월 돼 있어서 어떤 건지 싶어서. 이게 달마다 한국은행 측에서 이제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주, 1주 그 정도 하고. 아, 4월에 뽑혀서 했던 그쵸. 그런 네네. 부분인 거예요. 그렇구나. 저런 것들은 이제 3개월이 아니라 2주짜리인데. 네네. 그런 건 스팟이기 때문에요. 도움이 돼요? 네, 스팟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직무 내용만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3개월, 6개월짜리 말고 이제 뭐 알바라든가 네네. 한 게 있냐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 중에 단순 서비스 직군이었지만 알바 한 게 기간이 길다면 그런 것들도 써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그 유일 씨가 좀 있어 보이는 것만 쓴 것 같아요. 쉬운 말로. 근데 그런 건 또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내일 아마 자소서 컨설팅 할 때 뱅 선생님께서 그거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삭제하려고 했는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예. 자기소개서 쓸 때 제일 학생들이 고민 많이 하는 게 예. 경력하고 경험이에요. 경력하고 경험인데 뭘 경력에다 해야 될지 뭘 경험에다 써야 될지 그거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죠. 그거 먼저 구분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보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경험 분야에서. 근데 인사 담당자들도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대학생들이 경력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험 쪽에서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매진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찾아내고요. 본인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충분한 경험들 나열하고 그걸 자기소개서 녹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과 경험이라는 게 저희가 항상 영업과 영업 뭐 관리 이런 것처럼 비슷한 글자 같지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과 경험도 다른 건데 그걸 약간 이게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컨설팅과 멘토링을 할 때 그 내용을 구분하고 어떤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한 거로 별도로 다 장표를 기입하는 그런 스펙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경험을 활용해야 될 포인트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갖다가 자기소개서 쓰는 거죠. 그래요. 경험과 네네. 경력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 공채 그 결과, 지원 결과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아까워요. 서류 합격했고 또 관련 경험도 있었고 하지만 인적성에서 탈락을 한 부분인데 공부하는 네, 인적성 공부 많이 안 하셨나요? 제가 이때는 이제 그 도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라 주경 야독을 했어야죠. 근데 제가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우선 도전을 해보신 그쵸. 거예요? 삼성 쪽에 있으니. 왜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쪽은 좀 높다고 들었었거든요, 진입 장벽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지방대생들이 스스로 한계를 저버리는 거. 저 내가 되겠어라는 그거 되게 위험한 마인드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네. 네. 인적성에서 탈락한 거 아쉬우시죠? 그렇죠. 조금 더 할 걸. 네. 네. 근데 사실은 인적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 인성과 적성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검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열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의도하지 않게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항목들을 체크해낼 수 있는 이토록 구성된 게 인성검사와 적성검사입니다. 근데 각각의 기능이 좀 달라요. 인성검사라는 것은 HR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데이터만 보게 됩니다. 데이터만 보고요. 우리 회사에 큰 누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성격 사유, 네네 그 정도만 관심을 두는데 실제로 인성검사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임원급 이상 CEO입니다. 네, CEO 우리 회사에 오래 있을 사람인지 또는 조직 문화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성향을 판단하는 게 인성검사고요. 적성검사야말로 인사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관심을 두는 그런 결과치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그 적성검사 결과를 가지고요. 어디다 활용하는지 아세요? 부서 배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나와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강한지 어떤 능력이 약점이 있는지 그러면 실제로 투입됐을 때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때문에 이 항목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스펙은 잘 준비해 놓고 인적성 검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건 나 안 가겠소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첫 번째 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거는 명약 권한 사실이군요. 그렇게 네. 해야겠군요. 어떻게 본인 의지겠지만 해보실래요? 아직까지는 네.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또 떨어질 거라는 생각? 참. 혹시 그 직무가 나한테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망설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빛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요, 그 신라호텔 영업총무 그리고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삼성전자 국내 영업, 산미상사 영업 직무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산미상사 영업은 빼고 그 나머지 세 군데가 거기도 서류 합격은 하고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 회사들도 다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공부 안 한 거예요? 일단은 그냥 쓰는 데만 너무 집중을 많이 했어서요. 우선 넣어보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우선 인적성 공부 좀 열심히 필요하죠. 해봐야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근데 서류학과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냥 그러니까 쓰는 데만 아깝네요. 집중했다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쓰는데 집중한 건 맞습니까? 네. 개수 채운 거 아니고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서 보니까 회사마다 내용이 똑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신 거는 이제 그렇고요. 네. 이제 다른 네. 것도 있다? 믿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뭐 영업직 같은 데나 네. 경영 지원팀 같은 거 지원할 때 직무 역량을 어필을 어쨌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어필을 좀 했어요? 일단 저는 제 경험 위주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네, 그 경험 어떤 경험이요? 이제 뭐 회사 경험도 있고 이제는 대외 활동,
뭐 인터뷰 동아리나 이제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에서도 이제 많이 어필을 했었고요. 예. 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그런 점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난 이제 공채 지원 결과도 보셨고, 뭐 자소서도 읽어보셨고, 지금 만나보셨잖아요. 네. 이번 다음 시즌에 어디로 좀 지원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좀 나오셨나요? 나왔죠. 예, 예. 준비한 스펙으로 봐서는 금융권에 계속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권이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건데 준비된 게 그쪽이에요. 내 자원이 그건데 그거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시체말로 뭐 뻘짓?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 지원하고 싶다면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탑을 쌓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탑이 있어야 그 직무에 지원했을 때 오케이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기업에서 손을 내미는 거지 그 탑도 없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무조건 오세요라고 반겨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풀어주시죠. 예. 자,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교육팀이다, 경영팀이다, 또는 마케팅이다, 영업이다. 그런 데마다 공부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또는 습득해야 될 기술들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냄새가 다른 것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구분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거를 그냥 밀고 가실 건지.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네.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그래도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NCS에서 보게 되면 KSA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는 보셨군요. 다행히. 그런데 그 KS에서 네가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공부했어? 무슨 기술들을 습득해서 자격증 제외하고 뭘 좀 해보았어?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한 거야? 뭐 애티튜드라고 표현되는데 자기소개서나 서류 작성하는 데는 애티튜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항목이 많지 않고요.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서류 작성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은연중에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질의사항들, 제시어들을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공부할 것들도 많아요. 인사 파트에 교육 파트에 간다면 인사 조직 내에서 교육 업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뭐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기타 뭐 경영 전력이나 조직 관리, 조직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미리 학습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도 마찬가지. 자격들도 많아야 되고 뭐 경영지도사 공부, 사회조사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아, 이 친구는 조금만 가리키면 우리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탑을 쌓아야 된다는 건 뭐 새로운 것들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지만 필요한 것들에 맞춰서 구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요. 저도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이 유일 씨도 본인에 대해서 이제 탁 깨트린 상태가 아니어서 약간 두루뭉술한 답변이 많으셔갖고 전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직무 방향성을 얘기하는데요. 그 마케팅을 주로 많이 쓰셨어요. 하고자 하는 진짜 일이 뭐고 본인과 전공과 연계했을 때 이 일을 정말 해보고 싶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마케팅을 제가 지원을 한 이유는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해서 제 마케팅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쪽으로 한번은 그냥 넣어봤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영업 쪽이죠. 이제 은행 영업 쪽을 생각을 해왔었고 영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요? 본인이 어떤 장점 때문에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 다 영업 출신이셔가지고요. 두 분 다 영업 네,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이제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게 저는 영업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호기심을 갖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전 근데 솔직히 네네. 사람이 첫인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직 첫 시간이고 이제 생방송이어서 우리 유일 씨가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적극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 친구 영업에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눈웃음을 참 보기 좋은데 그 이외에는 약간 좀 소극적인 느낌, 좀 두루뭉술한 느낌 그런 게 어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몸이 좀 아파서 컨디션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컨디션이 아니라 제가 방송 이런 거는 처음이라. 방송이 아니면 지금 이런 모습 아니고 다른 모습이실까요? 네, 그렇죠. 아까 아마 대기실에서 인사했던 것처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분발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직 잘못 생각하는 게 네네. 수없이 좀 깨져보고 바닥을 좀 맛봐야 되니까 면접장 오히려 이거보다 더 떨리는 순간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지 않을까요? 호흡조차 힘들 텐데.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질문 안 하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본인이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한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 공간에서는 지금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영업 직무에 은행도 영업입니다. 은행 직무에서도 굉장히 영업력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 직군에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이 지금 그렇게 조용조용 나긋나긋한 모습은 글쎄요, 면접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어필이 될지 좀 의문이네요. 영업 직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활기찬 느낌이 있나요?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도전적이고요. 적극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제 오늘 준비해온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무 관련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조금 들어봅시다.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일단 제가 뭐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험으로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력 기술서라고 해서 이제 의외로 이제 좀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 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쓸 때 자기 소개서 작성하는 스타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열식으로 해서 뭐뭐 했었다 이런 거를 좀 써야 되는지 일단 저는 그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역시 자소서 시간 아닙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의 제시 문항을 보면 맨 끝에 뭐뭐를 설명하세요 또는 뭐뭐를 기술하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성 방식을 요청한 건데 그 작성 방식을 무시하고 다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기술하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했던 항목들을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설명하세요라는 것들은 네가 그 안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것들은 기술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험들을 풀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업무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되는 방식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유일 씨가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아까 이제 뭐 그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원 전략을 쓰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준비해야겠나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더 매진을 해야 될까요? 네, 영업 직무라고 한다면요. 일단 시장 조사하고 고객 조사, 그다음에 고객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물건만 그냥 파는 거 아니고요. 사야 되는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면 관련된 도서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시장 환경 분석해야 되고요. 상품 이해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영업사원들이 충분히 해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들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수행하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적극성이나 도전성 부분이 조금 미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처음 만나는 거고 유일 씨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 씨가 어떤 액티비티를 가지고서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말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내용을 보고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한번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한번 벗어갖고 팔아본다든지 판매를 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렇다면 무엇을 배웠다든지 이런 에피소드가 영업사원으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스펙이나 지원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력 기술서 같은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이제 컨설턴트 분 만날 때마다 여쭤보면 또 어떻게 보면 만나는 분들마다 좀 대화가 좀 다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정확성을 좀 더 얻지 않았을까. 네. 많이 좀 얻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겠죠. 그 인사 담당자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마케팅이라는 직군을 얘기할 때 뭐 영업도 마찬가지겠고 원론적으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 편인데 네. 어떤 것들을 더 중점에 두고 이런 친구들을 더 이뻐하고 더 좋아하게 된다, 관심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원론으로 얘기하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집중해 주세요. 원론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면접이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짜증납니다. 내가 모르는 사항들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마케팅이다, 영업이다, 어떤 직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행했던 그 실행력들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크고 강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될 때 면접장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데서 그분에 대한 지원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신뢰도가 높아진다기 이전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면서 이분은 면접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면접 자리에서 내용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더 확인이 안 된다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확인이 된다면 합격이라는 길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준비하시고 연구하고 실행력을 키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클리즈의 김한기 강사님 고맙고요. 또 오늘 나와주신 김유일 학생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취업인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화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만 골라서 저희가 전해드릴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바구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서구 지평동 위치하고 있는 조사 측량 설계 사업체인 원우기술개발 주식사입니다.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지 및 기초 업무 전문 분야 경력자 8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15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9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및 신용관리, 2월 12일 일자리를 위한 나의 이미지 전략,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에서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은 저희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채용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사일은 바로 내일인 1월 30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이고요. 장소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상설체험관입니다. 참여 기업은 주식회사 오리펜에서 생산직 사원 2명, 주식회사 샤니에서 생산직 20명, 물류 담당 직원 20명을 각각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리펜은요, 의약 외품 제조기업으로서 담당 업무는 기능성 화장품 및 외품 비주의 배합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주 5일 근무이며 월급은 180만 원 이상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단기간 근속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샤니의 생산직 직원은 빵 제조, 즉 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월급은 245만 원 이상입니다. 물류 직원은 피킹과 소분, 출하 상하차 등을 담당하고요. 월급 3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직종 모두 주 5일 근무고요. 일주일씩 2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행사 당일인 내일 오후 1시 40분까지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취업지원팀, 즉 6번에서 7번 창구로 방문하시면 오신 순서대로 면접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채용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구인발굴팀에서 발굴한 주식회사 RNG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RNG는 가공식품 도매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무역팀 구매 업무를 담당할 인턴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입 직원을 찾고 있고요. 6개월간은 인턴으로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 290만 원 내외입니다. 인근 거주자와 운전 가능자,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6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또 대학교 전학력 성적증명서를 이메일 등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전형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후에 일주일 내에 개별 통보드리고 2차 실무자 면접, 또 3차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자격 요건과 그리고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소식들을 저희가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삼. 주말 어떻게 주말에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웠죠. 근황 좀 이게 털어주세요. 예. 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예. 거의 실내에서만 보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날이 추워서 뭐 옴짝달싹 하고 싶지 않다. 뭐 스키장도 참 매년 가던 분들도 올해는 너무 추우니까 움직일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런 말. 저는 예전에 한번 허리를 좀 다치고는 스키 타다가 네, 좀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네, 못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이제 거의 안 나가겠네요. 네, 추울 땐 역시 집안에 있는 게 좋고 겨울 스포츠는 역시 눈썰매입니다. 눈썰매. 엉덩이 딱 붙이고 타는 게 제일 재밌죠. 네, 서서 뭔가 균형 잡는 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설마 혼자 타러 가지 않는 거죠? 혼자라도 가고 싶은데 올해는 좀 추워가지고 저도 몸이 좀 사려지네요. 그러게요. 네, 박성희 아나운서는 겨울에 주로 방콕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저도 네. 스키를 원래는 타러 다니는데 안 타러 간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는 조금 날씨 풀리면 꼭 맞아요. 가보고 싶어요. 스키가 이게 재밌긴 한데 참 번거롭습니다. 그럼요. 준비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비용도 어제 적지 않게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영화 관람 편 봤는데 네. 어쨌든 뭐 겨울나기를 뭐 각자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이 막바지 추위 좀 잘 버티시면서 특히나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건강 관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 좀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를 잠깐 해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끊어졌었는데 그렇죠. 역시 해외 취업 관련 뉴스입니다. 네. 청년 해외 취업자의 약 66%가 해외 취업에 만족한다는 소식인데요. 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외 취업자 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5천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66%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도 이제 화요일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도 해외 취업 경험자들을 초청해서 네. 항상 뭐 인터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족감이 다들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족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거의 비슷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꼽은 응답자가 63.8%로 가장 많았고요. 예. 다음으로는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이 58.2%였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업무 등 경력 개발로 53.2%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합리적 근무 환경과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좀 만족도를 높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주요 이유는 그랬고 또 다른 이유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뭐 다른 해외에서 일하고 귀국한 청년들에게 물어본 결과 시각이 넓어지는 등 본인에게 해외 취업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95%나 됐고요. 예. 또 이 중 88.5%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로 다시 나가고 싶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 취업 중인 응답자 중 한 직장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62%에 달해 직업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보니까 혼자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향수병만 좀 잘 다스리면은 네. 이 해외에 있는 게 좀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국내에서의 직장 생활에 좀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과 좀 상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고용 불안감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7년 직장인 고용 불안감 현황 설문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예. 설문에 참여한 20대 직장인 중 85.2%가 현재의 고용 상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한국으로 떠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통합 2만 355명에 달했습니다. 예. 국적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순이었고요.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깝지만 국내에서의 상황이 불안하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생활에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심지어 안정성까지 좋으니까 저라도 해외 취업하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그렇습니다. 국내 취업 상황과 고용의 불안감 그리고
환경이고 해외에서의 취업 만족스러운 환경이 합해지면서 이런 만족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 맞춰지면서 해외 취업의 성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국내 청년 실업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등 떠밀기식의 해외 취업은 옳지 않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일을 해외에서 찾겠다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가 이러한 뜻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정보 제공, 알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도 항상 저희가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네. 해외로 가는 건 좋지만 국내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막상 어떤 그런 도피성의 마음만 네. 갖고 계시다면 그런 건 좀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뉴스 들어볼까요? 예. 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합격 채용 취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문자 기다리시고 또 받았을 때 얼마나 또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채용 취소를 당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채용 번복. 네. 기뻤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기분이 떨어질 정말 것 같은데. 줬다가 뺏는 예, 기분으로. 줬다 뺐다. 이게 뭔가요? 주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예. 기업이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취소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사례를 좀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A양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지난해 A양이 12월에 한 기업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 아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A양이 기뻐하지만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합격한 기업에서 이 출근 날짜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했는데 네. TO가 있어서 채용을 진행한 걸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왜 부르지 않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출근 날짜를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사유가 있었나요? 비밀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조바심이 난 A양이 회사에 문의를 했지만 정해지면 알려주겠다라는 답변만 왔다고 합니다. 이 확답을 받은 건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여건상 채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부랴부랴 다른 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이 출근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채용 공고는 대부분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정말 채용 그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시간이 금이잖아요, 정말. 그럼요. 어느 기업에 합격한 줄 알고 손 놓고 있다가 준비도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취준생에게는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공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마음도 결코 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출근하면 될지 뭐 주변에 자랑도 좀 했을 테고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계속해서 출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컸을 겁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조선 아나운서가 얘기할 때 저는요. 그 잘못 통보해서 그러게요. 합격 취소인데. 네. 그러니까 사기를 떠나서 잘못해가지고 줬다 뺏는 개념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보니까 뽑아는 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뭐야, 얘기인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네. 피해 보상조차도 지금은 없고요. 또 문제는 이제 A 양이 졸업 문제나 이 자취방 계약 문제 등 이 출근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 때문에 제대로 지원도 좀 못 해보고 기회를 날린 셈이 된 건데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올 정도라면은 한 사람의 비단 상황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A 양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뭐 최근 뉴스였고 좀 극단적인 사례였는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3명꼴로 합격이 취소된 일을 겪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출근을 하라고 해놓고 회사 입사가 취소가 됐다. 혹은 뭐 결제가 안 났다. 이런 황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합격 취소를 한 기업들이 꽤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니까 실제로 저희가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시험 같은 경우도 겹쳐 있어가지고 못 보게 될 만큼 그렇게 시간이 아까운 분들이 취업 준비생들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뽑아놓고 기다리라는 거는 저도 그런 사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진짜 있다면은 그러니까요. 차라리 뭐 합격 보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일단 다른 데 준비라도 하잖아요. 뽑아놨습니다만 이게 한 몇 주 동안은 확실하게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해보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더거나. 근데 이건 뭐 기다리라고 해놓고 안 된 거니까. 장난 아닌데. 그랬으면 A양 같은 경우도 뭐 자취방을 뭐 뺐다든지 그렇죠. 학교 여부 같은 경우도 뭐 만반의 준비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구 유학생들이라면 또 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A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리적인 피해도 충격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대응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것도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채용 취소 같은 경우는 법정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고요. 예. 회사 측의 부당 해고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떤 기업인지는 저희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다음번을 좀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좀 본인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겁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옛날에 그렇죠. 그 스마트폰으로 스미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예. 뭐 정말 그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정말 뭐 쓰던 걸 했는데도 그렇게 큰 금액이 날아가는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법적인 조치를 제 돈이 없어진 거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뭐 돈을 뺏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질적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지만 이거를 또 뭐 소송하고 법적인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번거롭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빨리 다음 회사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차치를 하고 바로바로 다음 채용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사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분들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채용 취소를 당하고 나서 대응 없이 넘어갔다가 무려 80.2%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 그냥 넘어갔다는 그냥 얘긴데요. 똥 밟았다. 네,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소주 한 잔 드시고 넘어가고 이랬겠죠. 네,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취업 준비하는데 정신없는데 언제 또 이걸 하고 있겠어요.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러게요. 심리적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냥 묻고 넘어가는 취준생들이 많다는 이야기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명수로 따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채용 취소는 하루하루가 정말 금쪽 같은 취준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책임감 있게 이런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의무감을 좀 가져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내용을 약간 좀 그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조선 아나운서가 저기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 때 망치 걸로서 어떤 또 존재감 다시 한번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주시면. 만나고 있죠. 이런 사례 저희가 또 수요일에 한번 모아서 한번 또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취업인 뉴스 해외 취업 또 채용 번복에 대한 내용들로 다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